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페이지 설정을 해야지 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기 전에 페이지 설정을 하시는데요. 자, 디자인을 클릭을 하고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시게 돼요.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 보면 요 그림 있으시죠? 요거는 얘는 지정된 도형이 있어요. 어떤 도형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각형 도형을 이용을 해서 변형을 시켜라. 그러면 얘는 사각형 도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도형을 찾아서 넣는 게 아니라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지정된 도형을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해서 그리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워드아트에도 글씨체, 글씨색,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한 거 있죠? 여기에 요 그림 삽입하신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삽입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요 그림에도 세부사항이 있으시거든요. 그 세부사항에 맞춰서 그림을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슬라이드 번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요 부분은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요 부분이라든가 요 부분이라든가 요 부분에 슬라이드 번호가 있을 건데, 그 슬라이드 번호는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는요, 얘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도형 있으시죠? 이 도형은 이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다 존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얘는 반드시 뭐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을 해서 반드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로고 있으시죠? 요 로고도 반드시 뭐를 이용을 해서 얘도 반드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을 해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번호의 위치 있으시잖아요. 슬라이드 번호의 위치도 반드시 옮겨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 번호까지 넣는 거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요 제목, 글씨의 제목, 글씨체, 글씨색 있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디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3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도형 있으시잖아요. 얘는 하나를 먼저 그리세요. 하나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은 복사를 해서 그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 그림 있으시잖아요. 요 그림은 똑같은 그림을 최대한 찾아서 넣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의 번호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 번호에 맞춰서 그림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의 크기는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림자 있으시죠? 요 그림자의 위치도 보셔가지고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슬라이드의 여기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번호 부분은 설명드렸으니까 빼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끝나는 지점하고 이쪽에 끝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단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글씨를 입력해 주시는 게 문제 푸시는 데 가장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요 부분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강제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시면 안 되시거든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엔터를 치시는 부분은 요 점이 나올 때만 엔터를 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이 나올 때만 엔터를 치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치실 수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텍스트 상자가 몇 개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2개를 이용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텍스트를 2개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 비슷한 크기로 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를 이용하시는 게 좋냐면 눈금자를 이용을 해서 선을 그려놓고
하시든지 눈금자를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그림의 위치를 잡기도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영문을 입력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되니까 얘는 조심하셔서 입력을 웬만하면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슬라이드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아까 여기는 2번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표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표로 그리시면 되고, 이거 얘는 도형으로 그리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도형으로 그리시면 되시겠죠. 자, 도형으로 그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도형으로 그리신 다음에 웬만하면 얘네들은 복사를 해서 쓰셔도 되시겠고요. 자, 지금 크기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크기 조정을 조금씩은 해 주셔야 되겠죠. 복사를 해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요 색깔 부분도, 색깔 요 부분도 상세, 세부사항에 다 나와져 있으시거든요. 요 세부사항대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요. 자, 5번 슬라이드는 자, 여기에 보면 단위가 있으세요. 근데 이 단위를 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컴마를 찍으신다든가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퍼센트도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퍼센트를 따로 입력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두 번째 쓰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이 꺾은 선이 되시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가 더 한 줄이 더 있으시다 그러면은 요 가운데 게 꺾은 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 가운데 있는 내용이 꺾은 선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눈금도 10단위씩 올라가잖아요. 요것도 고쳐서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차트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게 되면 도형 안에 요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형 안에 글씨가 이렇게 도형 안에 글씨가 써지는 게 아니라 글씨가 밖으로 써지게끔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차트에서 벗어나서 도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를 같이 푸시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슬라이드는요. 요 도형을 다 그리신 다음에 여기 따로 이렇게 그룹화 시키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따로 그룹화 시키셔가지고 움직임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6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색을 따로따로 난 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다 똑같은 색으로 일단은 주셔서 무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움직임을 주셔서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파워포인트 기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